안녕하세요. 작은별 라디오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며느리 하나 때문에 양쪽 집안이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59이 된 여자입니다. 저는 27에 결혼해서 아이 둘 낳고 지금껏 아들들 뒷바라지 열심히 하며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성실하게 살았었습니다. 근데 최근 너무 힘든 일을 겪었네요. 저희 큰아들은 2년 전에 장가를 갔습니다. 아직도 그날만 생각하면 속이 터지네요. 그때 아들이 어떤 아가씨를 집에 데려왔거든요. 그러더니 갑자기 결혼하겠다고 인사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여자친구도 아니고 대뜸 결혼한다고 해서 저희 부부도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비 며느리들 아가씨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했어요. 근데 뭐가 그리 불만인지 대답도 다 짧게 하더군요. 초면에 저런 모습을 보니 저도 기분이 많이 상했습니다. 우리 집 사는 모습이 마음에 안 드는 건가? 아니면 내가 후줄근해 보이나 별의별 생각들이 다 났었네요. 그렇게 첫 만남을 별 대화 없이 지나갔습니다. 나중에 아들에게 계속 물어봤어요. 어떤 여자냐고, 갑자기 결혼을 왜 하려고 하냐고 이것저것 물어보니 그 아가씨가 자기 아이를 임신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배가 더 불러오기 전에 결혼하려 한다고 신부 쪽 집에서 결혼을 서두른다고 했습니다. 우리 집에 오기 전에 신부 쪽 가족들하고 몇 번 만났었다면서 거기서는 하루라도 빨리 식을 올리자고 이야기했다네요. 전 그 소리를 들으니 또 어이가 없었습니다. 곧바로 다음 주에 상견례를 잡았습니다. 무언가에 쫓기든 모든 일이 정신없이 진행되었네요. 저도 자식들 결혼한 경험이 없어서 요즘은 다 이렇게 하는가 싶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너무 빨랐어요. 상견례 자리에서도 예비 사돈들은 정말 무례하더군요. 첫 대화가 신혼집 이야기였습니다. 아이가 바로 나와서 신혼집을 어디에 구할 것인지 그것부터 물어보더군요. 저희는 당연히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고요. 저희가 대답을 못하고 있자 아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작은 아파트에서 전세로 시작하겠다고 하더니 모아놓은 돈 5천만 원에 1억 대출 받아서 구해보겠다고 요즘 부지런하게 구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때 예비한 사돈이 대뜸 그 집의 평수가 얼마냐고 묻더군요. 요즘 1억 5천의 집을 어떻게 구하냐면서 제 아들을 몰아세웠습니다. 진짜 임신만 아니었으면 그 자리에서 곧바로 뒤엎고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끼리 신혼집 구하는 게 힘들면 저희도 좀 보태겠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저희도 사정이 넉넉하진 않았던 터라, 그리고 그때 제 아들 나이가 이제 막 30살이었는데 요즘 남자 나이 30살이면 결혼하기엔 너무 이르잖아요. 저희도 그럴 줄 알고 준비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비 바깥 사돈이 자기들은 돈이 없다며 제 말을 자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더는 이야기 안 했고요. 그렇게 그날 상견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한참 이야기했어요. 너무 답답했습니다. 정말 마음에 드는 구석이 단 한 군데도 없었거든요. 심지어 저는 결혼을 꼭 해야 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죽했으면 제가 집에 온 아들에게 계속 물었어요. 이 결혼을 꼭 해야겠냐고, 좀 천천히 하면 안 되겠냐고, 너무 서두르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저에게 무슨 소리냐고, 임신을 했는데 어떻게 미루냐고 하더군요. 그렇게 제가 30년을 키운 제 큰아들이 순식간에 장가를 가버렸습니다. 신혼집도 결국에는 저희 남편이 은행에 대출을 받아다가 간신히 3억을 맞춰서 전셋집 자금을 마련해줬어요. 아들 결혼식을 끝내고 집에 오면서 남편이 그러더군요. 이것도 인연이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 가족처럼 될 거라며 너무 서운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며느리는 애초부터 가족이 아니었네요. 결혼 이후 저는 며느리 얼굴을 2년 동안 정확히 5번 봤습니다. 그 마지막 5번도 6개월 전에 보고는 연 끊고 살자고 제가 먼저 마음 먹고 찾지 않았어요. 손주 얼굴도 병원에서 1번, 아들 집에서 1번 보고는 포기했었습니다. 정말 지독하게 안 보여주려고 하더군요. 사진을 보여달라고 해도 2일 정도 지나고 나서야 한 장 보내는데 그것도 얼굴도 잘 나오지 않은 이상한 사진만 골라서 보냈습니다. 정말 특이할 정도로 손주를 보여주기 싫어했습니다. 너무 심하게 며느리가 하길래 제가 결혼 전에 반대를 해서 그걸 지금 아이 사진으로 갚는 건가 싶었네요. 그래서 저는 며느리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아들에게 부탁했고요. 퇴근하고 와서 아이 사진을 찍어다가 저에게 보내줬습니다. 그렇게 손주 사진을 몇 장 받았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사진을 왜 보내줬냐면서 서로 싸웠다네요.
며느리 허락도 없이 아이 사진을 찍어다가 보냈다며 그걸로 온종일 구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제 아들은 꾸준히 사진을 보내려고 했고 손주 사진 문제로 계속 시끄러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2년 가까이 저희 부부는 며느리 얼굴도 못 보고 손주 사진조차 못 보고 지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희 아들이 짐을 잔뜩 싸서 왔더군요. 그렇게 들어와서는 잠시만 지내겠다고 하면서 결혼 전 쓰던 방에다가 짐을 옮겨놓더라고요. 저희는 또 크게 싸웠나 싶어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 지나자 저희 남편이 아들에게 가서 손주는 많이 컸냐고 사진 좀 있냐며 물어봤어요. 근데 아들이 대뜸 아이 사진은 없다고 하면서 앞으로 사진 찾지 마시라고 화를 내고 저희 남편은 종일 속이 상해서 있었고 아들도 죄송했는지 다음날 저녁에 저희 부부에게 이야기하더군요. 아들은 이혼을 준비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아이가 자기 아이가 맞는지 모르겠다고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친부가 아니라고 나왔고 그것 때문에 심하게 싸운 상태라고 했어요. 친자 확인 소송을 걸어서 법적으로 확인을 받고 싶다고 지금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요즘 많이 힘들다고 하더군요. 처음에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솔직히 바로 믿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아들과 며느리가 많이 싸워서 그런 줄 알았고 제 남편도 저와 생각이 비슷하더군요. 말이 되냐고, 그런 일이 실제로 존재하냐고 했습니다. 아들은 이미 유전자 검사를 받아서 아니라고 나왔다면서 법원 제출용 유전자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면서 그것 때문에 요즘 사돈 쪽에서도 연락이 엄청 오고 있고 전화로도 계속 시달리고 있다고 하더군요. 근데 저희 사돈은 당연히 그럴만 했습니다. 결혼 전부터도 제 아들을 죄인 취급을 하면서 아니 둘이 좋아서 생긴 아이인데 그때도 이미 사돈에게는 질릴 만큼 질린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희 부부는 손주 때문에 참고 말았는데 아들에게 계속 전화해서 온갖 욕설을 하고 심한 경우엔 협박도 하는 것 같았고요. 결국에는 집으로 직접 찾아오더군요. 그것도 일요일 아침에 갑자기 현관문 벨이 울렸습니다. 안사돈은 곧장 집 안으로 들어오더니 아들이 자는 방까지 들어가서 흔들어 깨우더군요. 네가 어떻게 내 딸에게 그럴 수 있냐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요. 미친 여잔 줄 알았습니다. 저도 달려가서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아들 앞을 막았고요. 안사돈은 저에게 결혼할 아들을 왜 여기서 살게 두냐고 이러니 엄마 품을 잊지 못하고 있는 거라면서 이제는 제 탓을 하며 저에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러자 제 아들이 갑자기 어떤 서류 봉투를 들고 오더니 친자가 아니라고 여기 쓰여있지 않냐고 검사 결과를 보라면서 그 서류를 안사돈에게 들이밀었고요. 안사돈은 그걸 보지도 않고 손으로 쳐내면서 그냥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을 하라고 왜 우리 딸을 더러운 여자를 만드냐면서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안사돈은 계속 이혼할 거면 곱게 하라고 더는 괴롭히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고요. 저희 아들은 이혼을 하든 안 하든 나는 확인을 해야겠다고 절대로 그냥 못 넘어가겠다고 끝까지 간다면서 울고 있는 안사돈을 쳐다도 보지 않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이젠 바깥사돈이 제 아들 멱살을 잡았습니다. 제 남편도 더는 못 참고 바깥사돈에게 가더군요. 어디 남의 집에 아침부터 와서 욕지거리를 하냐고 이 꼴을 본 이상 유전자 검사든 친자 확인 소송이든 어디 한번 끝을 봐야겠다고 남편도 그러더군요. 바깥사돈은 그에 비해 그 아들이라고 혀를 차더니 애초부터 사윗감으로 별로였다고 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당장 나가라고 아니면 경찰을 부른다고 했고 안사돈은 나가는 순간까지도 제 아들을 보며 지금 당장 이혼 소송 걸어서 싹 다 털어버릴 거라고 거지꼴로 나가게 할 거라면서 두고 보자며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소리가 온 동네에 다 들릴 정도였네요. 이미 저희 아들의 결혼 생활은 끝이 난 것 같았습니다. 손주가 친자가 맞든 아니든 간에 더는 같이 살 수 없어 보였네요. 그래서 저희 부부도 함께 소송을 준비하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아들은 이혼 소송을 할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무조건 혼인 무효를 할 거라면서 애초부터 없던 결혼이라고 하더군요. 자기는 아이 때문에 결혼했는데 너무 배신감이 든다고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쩌다가 유전자 검사를 했냐고 물어보니 그게 다름 아닌 저희 때문에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며느리가 계속 아이를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고 사진 찍어서 보내주는 것조차 극도로 싫어하는 바람에 아들이 며느리 몰래 아이 사진을 자주 찍었다고 합니다.
근데 왜 사진을 찍냐며 미친 사람처럼 화를 내고 나중에는 자기 남편에게조차 아이를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길래 그때부터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다가 매일 싸우고 그러면 더 의심하고 나중에는 자기 아이까지 낯설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결국 며느리가 예전에 만난 남자들까지 다 찾아보다가 유전자 검사까지 해본 거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3개월 동안 또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밑바닥에 끝을 보는 것 같았어요. 지난번에 사돈이 우리 집에 와서 이혼 어쩌고 위자료를 뜯는다 어쩐다 했는데 지금 그 집안은 완전 쑥대밭이 되었다네요. 그 아이는 저희 손주가 아니었습니다. 결국엔 아닌 게 맞았네요. 다른 사람의 아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결혼을 했고 심지어 그 아이의 친아빠와는 결혼 후에도 계속 연락을 하고 있었다네요. 둘이서 연락한 내용을 아들이 모두 모아놔서 그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그 아이를 키우느라 들어간 양육비는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이제는 사돈도 아닌 그 사기꾼 집안은 지금까지도 그 검사 결과가 잘못된 거라면서 우기고 있습니다. 아들은 이제 완전히 저희 집으로 옮겨왔고요. 살던 전세금도 빼서 다시 돌려주겠다고 하더군요. 저희 부부는 아들을 도와줄 겸 출근한 아들을 대신해 짐을 정리하러 그 신혼집에 갔습니다. 때마침 그 사기꾼 가족들도 와서 짐 정리를 하고 있더군요. 자식들 짐 빼러 부모들이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좀 이따 다시 오자고 했지만 제가 싫다고 했어요. 우리 돈으로 산 집인데 우리가 왜 나가냐고 눈치를 보려면 저 사람들이 봐야 한다고 했네요. 그렇게 당당하게 들어가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정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 걸린 결혼사진은 아무도 건들지 않더군요. 저는 그 사진이 너무 보기 싫어서 제가 직접 버리려고 벽에서 떼어다가 바닥에 던져놨어요. 그러자 그 사기꾼의 엄마가 갑자기 바닥에 사진을 붙잡더니 펑펑 우는 겁니다. 자기 딸이 불쌍하다고 앞으로 어떻게 사냐면서 사진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제 손을 덥석 잡으며 그러더군요. 그래도 저 둘이 결혼할 때는 서로 그렇게나 많이 좋아했었는데 정말 둘이 잘 어울리는 한 쌍이라며 저보고 결혼사진 좀 보라고 하길래 지금 미쳤냐고 한 쌍은 무슨 쌍스러운 사진 저리 치우라고 했어요. 그러자 그 여자 남편이 오더니 자기 아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쫓겨나듯 도망 나가더니 저희가 짐 정리를 다 끝낼 때까지 오지 않더라고요. 덕분에 아주 조용하게 정리할 수 있었네요. 다음날 청소업체를 불러서 그 집에 남아있는 모든 걸 다 버리라고 이야기했고요. 전세금도 돌려받았고 남편 대출금도 바로 갚을 수 있었네요. 그렇게 지금은 큰아들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직까지도 그 충격이 큰 것 같습니다. 위자료랑 다 마무리되었다고 하던데 마음의 상처는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았네요. 아들이 이 파도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작부터 잘못 채운 셔츠는 입을 수 없더라고요. 아직 젊은 나이라 나중에 얼마든지 더 좋은 인연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힘내시고요. 오늘도 저희 채널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